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통합 뉴스룸 2시 뉴스입니다. 오늘 코로나19 새로운 확진자는 569명으로 이틀째 500명대입니다. 역시 수도권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는데요. 그 밖의 지역에서도 확진자가 가파르게 늘면서 이 3차 유행이 전국적으로 번지는 양상입니다. 재난방송센터 연결해서 코로나19 자세한 상황 알아봅니다. 이정훈 기자, 이 확진자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는데요. 계속 이런 추세로 가는 겁니까? 네, 어제만 일시적으로 증가한 게 아니었습니다. 오늘도 신규 확진자가 569명이 나왔는데요. 이 가운데 국내 발생이 525명으로 대부분이었습니다. 위중하거나 중증인 환자는 어제보다 1명 줄었는데요. 사망자가 1명 늘었습니다. 날짜별 확진자 수를 보겠습니다. 붉은색의 해외 유입 사례도 다소 늘긴 했지만 노란색의 국내 발생이 특히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일주일 평균이 380명대까지 늘었는데요. 2.5단계 기준인 400에서 500명에 바짝 다가선 상황입니다.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에서 빠르게 유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국내 신규 확진자를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204명으로 이틀째 200명을 넘었고요. 경기, 인천을 합치면 수도권 확진자가 337명으로 전체의 64%를 차지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확진자가 많이 나왔는데요. 경남과 충남이 30명대, 전북과 부산에서도 각각 24명이 확진됐습니다. 네, 이 확진자 분포를 보니까 수도권 이외의 지역의 확산세도 심상치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번 주 수도권 이외 지역의 날짜별 확진자 수를 보면요. 계속해서 증가해 오늘이 월요일보다 3배 가까이 많아졌습니다. 여러 지역에서 소규모 유행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북 군산에서는 지인 모임에서 발생한 감염이 어린이집으로 전파되며 어제 정오 기준 17명이 확진됐습니다. 부산, 울산, 장구, 강습과 관련해선 확진자가 최소 53명까지 늘었고요. 경남 지역에선 진주시 단체 연수와 창원, 단란주점 관련 확진자가 계속 확산하고 있습니다. 잠시 뒤 오늘 정오 기준 새로운 집계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3차 유행이 이렇게 전방위로 확산하다 보니 방역당국은 3가지 필수 방역 수칙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말할 때 마스크 착용을 잊지 말고 모든 모임과 행사는 자제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또 조금이라도 증상이 있으면 즉시 진단검사를 받아서 조기에 격리와 치료가 이뤄질 수 있게 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재난방송센터에서 KBS 뉴스 이정훈입니다. 네, 들으신 대로 오늘 전체 확진자 가운데 60% 이상이 수도권에서 나왔고 특히 인구 밀도가 높은 서울의 확산세가 더욱 심각합니다. 정부는 지금의 확산세를 막지 못하면 확진자가 하루 1,000명까지도 늘 수 있다면서 특히 수능을 앞둔 이번 주말 동안 모임이나 타인과의 접촉을 최대한 자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양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강서구의 댄스 교습시설과 관련한 집단 감염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하루 동안 서울에서만 관련 확진자가 64명 늘어 누적 확진자가 131명까지 늘었습니다. 역학조사 결과 해당 시설에서는 체온 측정과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을 잘 지켰지만 지하에 있어 환기가 어려운 밀폐된 곳이었고 여러 사람이 에어로빅 등 격렬한 운동을 하는 등 활동도가 높은 점이 위험 요인으로 꼽혔습니다. 또 애플리케이션 소모임과 관련해서도 지난 25일 서울 관악구 주민이 확진된 뒤 지금까지 모두 16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주중과 주말을 포함해 9차례에 걸쳐 여러 명이 오프라인 모임을 가진 것으로 역학조사 결과 확인됐습니다. 서울 중랑구의 실내 체육시설 관련해서는 하루 새 11명이, 서초구의 한 아파트 단지 내 사우나 관련해선 10명이 추가 확진되는 등 곳곳에서 확진자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어제 실내체육시설과 목욕장 업종 시설에 대해 긴급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오늘 전문가들과의 회의를 통해 관련한 방역 대책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정부도 확산세가 이어지면 하루 1,000명까지 확진자가 늘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예측이 현실화될 수 있다며 이번 주말 동안 모임 등 타인과의 접촉을 최대한 자제해달라고 거듭 요청했습니다. 정부는 또 현재 확산세가 전국적 유행으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수도권과 각 권역의 거리두기 조치를 조정하는 방안에 대해 오는 일요일에 결정할 예정입니다. 일요일 중대본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한 것을 염두에 두고 현재 오늘 내일 중으로 계속적으로 의견을 좀 더 수렴해 볼 예정입니다. 한편 교육부는 수능을 앞두고 전국 입시학원이나 교습소 가운데 원격 수업으로 전환하지 않은 곳에 대해 방역 점검에 나설 계획입니다. KBS 뉴스 양민철입니다.
집단 감염이 발생했던 충남 공주의 푸르메 요양병원에서 환자와 간호사 등 17명의 확진자가 또 나왔습니다. 이들은 지난 23일 병원 집단 감염 이후 접촉자로 분류돼 격리 중이었는데 1차 검사 때와는 달리 2차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겁니다. 이 충남 지역의 코로나19 상황 백상현 기자가 전합니다. 공주 푸르메 요양병원에서 확진자 17명이 추가 발생했습니다. 환자 15명과 간호사 1명, 간병인 1명입니다. 이들은 지난 23일부터 병원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자 접촉자로 분류된 뒤 1차에서 음성이 나와 병동과 임시시설에 격리됐는데 재검사에서 양성 판정됐습니다. 어제 해당 병원에서는 음성 판정을 받았던 환자 3명과 간병인 1명이 발열 증세를 보인 뒤 재검사에서 확진되면서 방역당국은 추가 확진자가 나온 2개 병동에 139명에 대한 재검사를 벌였고 이 가운데 17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공주 푸르메 요양병원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누적 확진자는 모두 42명으로 늘었습니다. 충남에서는 또 앞서 집단 감염이 발생한 아산 선문대학교에서 학생 1명과 서산 공군부대에서 1명이 확진되는 등 11명이 더 양성 판정됐습니다. 대전에서도 청소업체 연쇄 감염으로 60대가 확진되는 등 5명이 확진됐고 세종에서는 앞서 서울 확진자와 접촉해 10대 확진자가 발생한 PC방에서 10대 1명과 20대 1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KBS 뉴스 백상현입니다. 부산에서는 장구 음악실과 관련해 13명이 또 추가로 확진되면서 현재까지 관련 확진자가 60명을 넘습니다. 뿐만 아니라 학교와 성당, 교회 등 일상 곳곳에서 확진자가 나오면서 부산시 보건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강혜슬 기자, 이 음악실 관련 접촉자가 많아서 확진자가 더 늘지 않을까 걱정인데요. 자세한 상황 전해주시죠. 네, 오늘 부산에서는 모두 26명이 코로나19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가운데 13명이 부산 진구 초연음악실 관련 확진자로 모두 음악실 이용자의 접촉자입니다. 이로써 음악실 관련 확진자는 음악실 이용자와 접촉자를 포함해 모두 65명으로 늘었습니다. 초연음악실과 관련해 현재까지 접촉자는 모두 2,400여 명으로 이 중 2,300여 명이 검사를 받았고 1,400여 명이 자가격리 조치됐습니다. 음악실 관련 확진자가 나왔던 인창요양병원 직원 및 환자 850여 명에 대한 검사를 시행한 결과 추가 확진자는 발생하지 않았고 해당 병원은 부분 동일 집단 격리 조치됐습니다. 음악실 관련 확진자 외에 신규 확진자 9명은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기존 확진자의 접촉자입니다. 나머지 2명은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사례이고 또 다른 확진자는 각각 경기도 거주자와 인도네시아 입국자입니다. 부산의 오늘 신규 확진자 26명 중 17명은 목욕탕, 실내 체육시설, 종교시설, 학교 등 일상생활 공간에서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부산시 보건당국은 확진자가 발생한 남선성당, 분이엘교회, 금정초등학교, 금양중학교, 해관고등학교 등에 대해 접촉자 파악 등 역학조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당국은 또 최근 감염 추세가 앞선 유행과 달리 감염 범위가 넓고 속도도 빠르다며 시민들에게 방역수칙 준수를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부산시청에서 KBS 뉴스 강예슬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 배제를 철회하라는 검사들의 집단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추미애 법무장관은 윤 총장의 징계 절차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에 대해서는 추 장관과 윤 총장 측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면서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봅니다. 이재희 기자, 이 추 장관의 강공에 검찰 조직이 사흘째 들썩이고 있죠. 네, 그제 대검찰청 검찰 연구관들을 시작으로 어제는 전국 최대 지방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 평검사들과 고검장 등 검찰 수뇌부도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거기에 오늘까지 전국 거의 모든 지검과 지청의 평검사들이 추 장관을 비판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전체적인 취지는 비슷합니다. 검찰총장의 임기는 법률로 보장돼 있는데 제대로 된 사실 확인 없이 절차와 규정에 맞지 않게 직무정지와 징계 청구가 이뤄졌다는 겁니다.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훼손됐고 검찰 개혁에도 역행하니 조치를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 밖에도 차우동 대구지검 검사는 미국의 경우 판사 개인정보를 온라인에 적나라하게 공개한다며 판사 정보 수집을 위법으로 볼 수 없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네, 하지만 추미애 장관은 징계 절차를 계속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라고요. 네, 추 장관은 검찰 조직의 충격과 당혹스러움을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법과 절차에 따라 징계 절차를 진행하겠다며 강행 의지를 밝혔습니다. 추 장관은 이번 조치는 충분한 진상 확인과 감찰 조사 기간을 거쳤고 구체적이고 명백한 진술과 방대한 근거 자료도 수집해 이루어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과 관련해 일선 검사들이 입장을 발표하면서 판사 사찰 문건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고 당연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여 또 다른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이 판사 사찰 의혹에 대해서는 이 법무부와 윤 총장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지 않습니까? 네, 법무부는 이 의혹에 대해서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입니다. 재판에 영향을 주기 위해 악용할 수 있는 판사의 개인정보가 담긴 문건이 윤 총장의 지시로 작성, 배포됐다는 거고요. 실제 악용이 의심되는 사례도 확인하는 등 매우 중대한 범죄라고 판단했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입니다. 반면 윤 총장 측은 어제 해당 문서를 공개하고 의혹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공판에 참고하려고 공개된 자료와 일선 공판 검사들에게 물어본 내용을 정리한 것이고 문서를 작성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의 직무에서도 벗어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취소 소송은 서울행정법원 행정사부에 배당됐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KBS 뉴스 이재입니다. 이를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도 치열합니다. 마치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의 대리전을 방불케 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두 당은 합동으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법무부 감찰과 검찰 수사가 우선이라며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에 화력을 모았습니다. 보도에 계현우 기자입니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합동으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 배제와 관련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함께 제출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 103명과 국민의당 3명, 무소속 4명 등 110명이 국정조사 요구서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국정조사를 먼저 제안했다며 민주당은 더는 식물 당대표를 만들지 말고 이 대표 말씀대로 즉시 조사에 임해달라고 압박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추 장관이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온통 망가뜨려 놓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은 대한민국의 법치 파괴 행위라며 국정조사가 필요한 사안이고 국회가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조사에 대해선 한발 물러서면서 재판부 사찰 의혹과 검찰의 집단 반발 움직임에 화력을 집중했습니다. 국정조사를 먼저 언급했던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중대한 사안을 국회가 조사하는 건 당연하다면서도 다만 법무부 감찰과 검찰 수사를 지켜보고 국회는 그 결과를 토대로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이어 야당이 그렇게 심각한 문제마저 정쟁으로 끌고 가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 사찰 의혹에 대해서는 대검찰청이 조직적으로 수집, 관리, 유통한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은 그것이 불법이란 인식을 충분히 갖고 있지 않는 것 같다며 집단 반발 움직임을 겨냥했습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도 검사들의 집단 행동에 대해서 검찰은 예외라는 생각에서 비롯된 특권 의식이라고 비판했습니다. KBS 뉴스 계현우입니다. 억대의 해외 원종 도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현석 전 YG 엔터테인먼트 대표에게 1심에서 벌금 1,5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당초 검찰 구형보다 높은 벌금형입니다. 공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해외에서 억대 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된 양현석 전 YG 엔터테인먼트 대표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랜 기간 4억 원 넘게 해외 도박을 해 일반 대중이나 청소년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양 씨가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고 같은 종류의 전과가 없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양 전 대표는 2015년부터 4년 동안 미국 라스베이거스에 있는 카지노에서 20여 차례에 걸쳐 약 4억 원에 달하는 도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양 전 대표는 친목 도모를 위해 가볍게 게임을 한 것이라며 액수도 크지 않다고 주장하면서도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며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당초 검찰은 양 전 대표가 상습 도박을 한 것이라고 보긴 힘들다고 판단하고 단순 도박 혐의로 약식 기소했지만 재판부가 신중한 심리가 필요하다며 정식 재판으로 넘겼습니다. 양 전 대표는 도박 혐의와 별개로 소속사 가수의 마약 구매 의혹을 무마하려고 공익신고자를 협박했다는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KBS 뉴스 공민경입니다. 이 중국 왕이 외교부장이 어제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하고 이에 앞서 한중 외교장관 회담도 가졌습니다. 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여건이 허락될 때 한국을 방문하겠다는 뜻을 전해왔고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 관계에서 중국의 역할을 주문했습니다. 강푸른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1년 만에 왕이 중국 외교부장을 접견했습니다. 특별히 그동안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과정에서 중국이 보여준 건설적인 역할과 협력에 감사를 표합니다. 양국이 연내 성사를 추진했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국빈 방문에 대해서는 시 주석이 여건이 허락될 때 방한하겠다는 구두 메시지를 전해왔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관건인데 방한 의지는 거듭 확인한 겁니다. 建立了快捷通道，服务于两国合作项目的复工和复产。 앞선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선 코로나 장기화 국면에서 신속통로 확대나 항공편 증대 같은 교류 필요성에 양국이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미국 정권 교체기, 북한의 도발을 관리해야 하는 상황, 한반도 정세에 대해서는 유동적이라는 게 공통된 평가였다고 합니다. 정부는 안정적 관리를 위한 중국의 역할을 주문했고 왕이 부장은 이런 시기일수록 상대를 자극하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외교부는 밝혔습니다. 미국 새 행정부 출범을 앞둔 시기라 미중 갈등 현안에 대한 중국 입장 설명이 주가 될 거란 관측엔 이런 말을 내놨습니다. 这个世界不光只有美国呀，你觉得外交有那么简单吗？ 대신 중국 외교부 보도자료를 보면 왕이 부장은 강 장관에게 한국이 양국의 민감한 현안을 잘 처리해 신뢰의 기반을 지켜주길 바란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왕이 부장은 오늘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특보와 박병석 국회의장,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등을 잇따라 만난 뒤 귀국길에 오릅니다. KBS 뉴스 강푸른입니다. 미국은 확진자 급증으로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방역을 위해 종교 행사 참석자 수를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연방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지난달 부임한 보수 성향의 베럿 대법관이 이번 판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뉴욕 한보경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국 연방 대법원이 뉴욕주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예배 모임에 참석자 수를 제한한 건 헌법에 위배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유대교와 가톨릭교회가 제기한 소송에서 종교단체들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9명의 연방 대법관이 5대4로 의견이 갈렸는데 다수 의견은 뉴욕주의 규제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 수정헌법 제1조를 위반했다고 봤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진보 성향의 긴즈버그 대법관 타계 후 그 빈자리를 채운 베럿 대법관이 이번 판결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대선을 코앞에 두고 베럿 대법관 임명을 강행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관련 기사를 트위터에 올리고 행복한 추수감사절이라고 했습니다. 연방대법원은 긴즈버그 대법관이 사망하기 전인 지난 5월과 7월에 있었던 캘리포니아, 네바다와 관련한 소송에선 모두 주정부의 예배 제한권을 인정하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연방대법원이 달라졌다며 강하게 날을 세웠습니다. Why rule on a case that is moot and come up with a different decision than you did several months ago on the same issue? You have a different court. 지난달 초 초정통파 유대교도들이 모여 사는 브루클린 일대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증하자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양성률이 높은 지역에 대해 예배 참석 인원을 10명으로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내렸고 이에 항의하는 유대교도들의 대규모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달 초에는 유대교도 7천여 명이 회당에 모여 종교 지도자 손자의 결혼식을 비밀리에 올렸다가 뉴욕 주정부가 $15,000의 벌금을 주최 측에 부과하기도 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한보경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선거인단 투표에서 패배할 경우 백악관을 떠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26일 추수감사절을 맞아 해외 주둔군을 위해 마련한 화상 간담회도 중 선거인단 투표에서 지더라도 백악관을 떠나지 않을 것이냐는 기자 질문에 그렇다면 떠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선거인단 투표는 다음 달 14일 치러질 예정이고 일반 투표 결과대로라면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가 트럼프 대통령의 74표 차로 앞서 승리합니다. 이 대입 수능 시험이 이제 엿새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확진자가 계속 늘면서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불안이 큰데요. 정부는 국민 모두가 수험생을 둔 부모의 마음으로 일상적인 친목 활동을 멈춰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번 주말 동안 외출 자제, 모임 자제가 더욱 절실합니다. 이 강화된 수능 방역 그 현장을 정지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사상 초유의 방역 수능입니다. 12월 3일, 다음 주 목요일입니다. 챙길 것도 주의할 것도 너무 많은데 코로나19까지 참 힘듭니다. 수험생 본인들이 가장 힘들겠죠. 시험장 적응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시험 내내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그래서 아예 잘 때도 마스크를 쓴다. 심지어 2겹 쓴다 이런 수험생도 있고요. 마스크 쓰면 안경에 김 서릴 수도 있죠. 그거 맞겠다며 미리 안경에 이렇게 로션을 바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만큼 절실합니다. 그런데 수험생 확진자의 자가격리 수험생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컨디션 조절해야 할 시기에 이거 코로나19 걱정부터 해야 하죠. 지금 수능 얼마 안 되면 겨우 확진자가 터져서 지금 저희 학생들이 수능 때 100% 실력을 발휘할까 상당히 걱정 중에 있습니다. 전국의 모든 고등학교와 또 시험장으로 지정된 학교, 수업을 모두 원격으로 전환했습니다. 학원들도 예정보다 일찍 종강하거나 강의를 원격으로 진행합니다. 수능 앞두고 어제부터 거의 대부분 학생들이 현장 수업은 이제 종강에 들어갔고요. 이제 대면 수업 종강으로 하면 4, 5일 이상 좀 일찍 종강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보면요. 수험생 둔 집들 아예 가택연금 들어갔다 이런 글들 올라오고 있습니다. 수험생 방에 이렇게 소형 텐트를 설치한 곳도 있고요. 잠결에 가족 있는 방으로 오는 걸 막겠다는 취지라고 하죠. 화장실도 따로 쓰고요. 연락도 이렇게 문자로만 주고받는다고 하는데요.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지만 학생 확진자의 감염 사유 70%가 가족 간 감염이었다죠. 정부도 수험생 가족 모두가 가정 내에서 거리 두기를 해야 한다며 대국민 호소를 발표했습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수험생을 둔 학부모의 마음으로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모든 일상적인 친목 활동을 잠시 멈춰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번 수능 응시 인원 49만 3천여 명입니다. 지난해보다 5만 명 넘게 준 역대 최저라죠. 유의사항은 참 많습니다. 마스크 써야 하고요. 책상 앞에는 이렇게 가림막도 설치가 됐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시험장엔 정수기 같은 게 없습니다. 도시락과 함께 생수 챙겨야 하고요. 날씨 추운데 매 교시 후 시험실 환기합니다. 따뜻한 외투 준비에 적정한 몸 상태를 유지하는 게 필요합니다. 정부는 수능 전날 검사 대상자나 확진자가 되더라도 시험 기회를 반드시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확진 수험생이 최대 172명까지 늘 경우를 대비해서 수능 응시용 병상을 확보를 했습니다. 여기 들어가는 감독관도 마스크와 고글 또 장갑에 이걸 레벨 D급이라고 하죠. 이런 전신 방호복을 착용하게 됩니다. 자가격리 수험생도 최대 4명이 들어갈 수 있는 별도의 시험시설을 마련했습니다. 3,800명까지 응시가 가능하다죠. 시험 기회가 있는 만큼 당황하지 말고 보건소와 또 교육청의 안내에 따라 달라는 게 교육부의 당부입니다. 수능 끝난다고 입시 끝이 아닙니다. 바로 대학별 시험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죠. 대학마다 다릅니다만 확진자 또는 자가격리자의 응시 기회가 제한됩니다. 무엇보다 건강관리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KBS 뉴스 정지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50년 탄소 중립은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 대세라면서
2050 탄소중립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구체적인 전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주재한 2050 탄소중립 범부처 전략회의에서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담아 장기 저탄소 발전 전략을 올해 안에 유엔에 제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우선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대통령 직속 가칭 2050 탄소중립위원회를 설치하고 산업통상부에 에너지 전담 차관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철도 노동조합이 교대 근무제 도입과 임금 협상 난항을 이유로 오늘부터 안전운행 실천 준법 투쟁에 들어갔습니다. 철도 노조는 성명을 내고 올해 1월 시행하기로 한 노동시간 단축과 교대제 개편이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노사 합의 이행, 보충 교섭과 올해 임금 투쟁 승리를 위해 직종별 안전 운행 실천 등 준법 투쟁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철도는 철도 노조의 준법 투쟁 돌입으로 열차 운행 차질이 예상되면서 인력 추가 투입 등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해당 기간 내 열차에 대한 환불이나 취소, 변경 수수료는 면제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충남 논산천에서 채취한 야생조류의 시료를 검사한 결과 H5형 조류 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농식품부는 반경 10km 지역을 야생조수류 예찰 지역으로 설정해 해당 지역 내 가금 농장에 대한 이동 제한과 검사를 강화했습니다. 고병원성 여부를 최종 확인되는 3일에서 5일이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찬바람이 체감온도를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현재 서해안 지역에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졌는데요. 오늘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이 7도, 광주가 10도로 어제보다 3, 4도가량 낮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서울에 영하 4도까지 떨어지는 등 본격 초겨울 추위가 시작되겠습니다. 현재 전국에 구름이 많이 끼어 있습니다. 오후에는 하늘이 점차 맑아지겠지만 동해안 지역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강원 영동에는 밤까지 5에서 30mm의 비가 내리겠고 강원 산간 지역에는 1에서 5cm의 눈이 예상됩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이 7도, 대전이 9도, 부산이 14도로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최고 4m까지 거세게 일겠습니다. 주말 동안에는 대체로 맑겠지만 제주와 호남 서해안 지역은 내일 오후까지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코로나19 통합 뉴스룸 2시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